시간, 오늘도 지역의 예술인을 초대해 그들의 인생과 삶, 고민과 활동을 꺼내듣는 예술포차의 불을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술포차의 CEO 진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셰프 우왕입니다. 우리는 슬픈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을 때 노랗게 밝혀진 포장마차에 모여서 이야기와 웃음 나누곤 했는데요. 네, 예술인으로서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지역과 동료의 의미는 개인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또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 번씩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밝은 달빛이 내린 밤 예술포차를 찾아준 오늘의 초대 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경남 사천에서 연극하고 있는 김종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종필님, 네. 반갑습니다. 네. 활동하고 계신 거를 저희 시청자분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네, 세 네. 가지 정도의 키워드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정도 키워드. 네. 사람, 연극, 지역으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 연극, 지역. 네, 연극은 확실하게 이해가 가능하고 사람과 네. 연극, 지역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연극을 시작하게 됐고, 이 연극을 하다 보니까 지역이 이제 좀 보였고, 그래서 이제 이 지역과 연극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네, 그런 고민들을 계속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키워드를 연극, 그다음 지역,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네. 빨리 질문을 드려서 어떻게 연극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너무 듣고 아. 싶습니다. 네. 어릴 때 좀 앞에 나서는 것도 좀 좋아하고 까부는 걸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릴 때 꿈은 개그맨이었는데 이제 무대에서 뭐 그랬는데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음악 수업을 하다가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를 보는데 참 이 배우가 자기가 하는 말을 우리가 듣는데 그 말 말고 그 어떤 마음이 보인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텍스트가 아닌 그 사람의 어떤 움직임이나 말로써 그냥 감정으로서 보이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에 내가 반해가지고 영화 배우를 해야겠다 영화 배우를 해야겠다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간 태봉고등학교에서 연극 동아리를 들다가 이제 좀 함께하는 재미에 좀 맛이 들려가지고 연극을 시작하게 됐죠. 발성이 저희가 초대했던 예술인들 중에 가장 발성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전달력도 좋으시고 목소리가 네. 커서 그런가. 지금 예술의 시작을 들어봤는데요. 네. 그러면 요즘 일상을 한번 또 들어보고 싶은데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연극이나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이전과 달라진 일상의 모습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 또 요즘 일상을 어떻게 보내시고 계신지 편하게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일단 올해 초에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 저희도 처음 좀 겪는 어떤 환경이랄까, 이제 일단 모임이 중지가 되고, 연극이라는 건 이제 모여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중지가 되고, 공연을 올릴 때도 이제 배우는 창작 역량을 강화를 계속 꾸준히 작품을 통해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그게 조금 힘들었죠. 그리고 공연을 정말 공연장에서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관객을 만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들도 계속 꾸준히 되면서 조금은 힘들었던, 조금 시간들을 좀 보냈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게 진행이 되면서 무관중 녹화 공연 이런 게 나왔지만 올해 6월 달에 저희가 처음 이제 관객을 만났던 공연을 했었어요. 역시 연극의 3요소 중에 관객이 꼭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객이 옴으로써 완성이 되는 연극, 그래서 조금 연극에 대한 어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그런 좀 더 재미를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또 이제 다른 작품들도 계속 준비는 연습은 하고 있고 조심스럽게 하면서, 코로나 보니까 조금은 여유로워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챙기게 되고 사람들을 좀 더 알아가 보는 시간, 그러니까 조금 내실 있는 단체로 저희가 조금 만들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연극이라는 게 팀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동료의 네, 중요성이 가장 팀 드러나는 네. 장르인 것 같은데 어떤가요? 코로나라는 시기에 동료들의 일상은 좀 어떤지, 아무래도 생계에 대한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렇겠죠. 그 판에서는 어떻게 좀 관찰되는 게 있었나요? 생계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이번에 뭐 긴급재난지원금 이런 것들이 복지 쪽으로 좀 예산 좀 많이 해서 그런 것보다는 하고 싶은 연기를 못하고 같이 작품에 대한 분석도 못하고 이런 노는 시간들이
없다 보니까 맞아요. 그거에 대해 이제 좀 힘들었었죠. 뭐 다른 생계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고. 예.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꿈틀꿈틀 모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연극인으로서의 그 판이 사라진 거에 대한 상실감이 컸던 그렇죠. 거네요. 예. 우리 놀판이 없어졌죠. 네. 저희는 이걸로 놀아야 되는데. 이게 약간 듣다 보니 호흡이라는 단어가 계속 떠오르는데요. 그러니까 팀원들 네네. 간의 또 호흡도 있고 관객과의 호흡이잖아요.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연극이 영화와 가장 구별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또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예술포차를 원래는 포장마차에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좀 희열을 느꼈거나 보람이 있었던 그런 활동이 그런 순간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커튼콜 할 때 공연을 다 마치고 나와서 이제 배우들이 인사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배우로 이제 저 참여했을 때 그 박수 소리를 못 까먹겠어요. 그 손뼉 소리. 뭔가 한 달, 두 달 동안 진짜 열심히 연습한 공연이 1시간 반, 2시간 정도 만에 끝이 나고 마지막에 그걸 탁 인사를 했을 때 같이 이제 배우들하고 동료 배우들하고 손잡고 인사했을 때 관객들의 그 환호 소리하고 손뼉 소리 와, 그 제가 고개는 숙이고 있지만 그게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뭐 그런 거에서도 좀 보람이라기보다는 나 자신을 좀 칭찬해주고 싶은 고생했다 뭐 그런 좀 위로 같은 것도 되고 이제 배우도 하다가 지금 또 기획을 또 하다 보고 있으니까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을 할 때 이제 그 교육 수혜자들이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할 때 예. 이렇게 좀 예술과 친해지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 나의 기획 의도가 잘 전달된 것 같다라고 내가 느꼈을 때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뭐 매 작품이 다 소중하고 매 그렇죠. 프로그램들이 다 소중하겠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뭐 커튼콜 순간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이나 작품이 있으시다면 하나 얘기해 주시면. 제가 11년도 때 처음 이제 고등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처음 이제 작품 이제 전문 예술 단체의 작품을 참여한 게 이제 극단 장자번덕이죠. 장자번덕 처음 작품 11년도 때 돈키호테라는 작품이었어요. 그게 이제 그 다음 년도 호전몽이라는 제목만 바꿔서 나갔는데 그 13년도에 이제 경남연극제에서 대상을 받았었고 거기 이제 경찰로 돈키호테 연극 공연을 중지시키는 경찰로 제가 이제 출연을 했는데 그 작품이 좀 기억에 남아요. 그 돈키호테의 정말 올바른 소신과 이제 예술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을 좀 배웠고 나도 이제 이렇게 연극을 해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된 작품. 네, 그 작품 좀 기억에 남아요. 그 배역이라는 게 내가 원한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쟁취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어떤 좀 이런 성장의 스토리, 네. 그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스토리 하나 들려주실 게 있을까요? 배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공연 연출님이 캐스팅을 이제 하는 네. 거겠죠.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스토리가 좀 없어요. 배역에 좀 욕심이 없고 같이 그러니까 좀뭐 주인공만 하고 싶다 그런 것도 없는데 운 좋게 주인공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욕심이 없는 걸 수도 있고 근데 뭐 잘했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운 좋게 주인공을 좀 많이 했었고 주인공이 좀 힘들어요. 대사도 많고 그렇죠. 연습하면 계속 모든 장면이 연습 나오고 해서 주인공이 정말 무대 위에서는 아름다워 보이고 다른 조연들도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만큼 더 배로 연습을 또 많이 합니다. 네. 그 무게를 견뎌야지. 그렇죠. 그 버텨줘야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 겸손하시게 운이 좋다고 표현하셨는데 뭐 이렇게 예술 활동이나 연극 활동 하시면서 좀 힘드셨던 순간들이나 좀 그런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 2년 전에 조금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이제 연극을 시작하게 된 이유도 좋아서 시작하게 된 일이잖아요. 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어느 순간 잘해야만 하는 일이 될 때, 네, 그때 이제 나 자신도 조금 훈련시키면서 단련을 계속 시켜야 됐었고 이제 뭐 잘하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했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연극 공연을 보면 오는 관객들도 있고 뭐 하니까 또 잘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나의 비중은 나의 이제 기준은 어디에 가깝게 서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이 빠졌었죠. 아직도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힘든 점만 살짝 뺐다 이거지. 그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네. 그 성장 곡선을 그릴 때 이렇게 올라가다가 네. 멈춰질 때가 있잖아요. 네. 정체기가 있을 때. 네. 그때를 우리가 슬럼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떨까요? 지금 얘기하시면 쭉 들어보니까 연극에 대한 애정도 상당한 것 같고 어떤 성공과 성과에 대한 열망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슬럼프도 찾아왔을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좀 극복을 하셨었는지. 몰라요. 자존심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슬럼프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것 또한 이제 도약을 위한 단단한 그 발판이 되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정체보다는 계속 쭉쭉 올라가야죠. 저는 아직 20대니까 각도가 조금 이제 그런 문제지만 오늘 예술포차에서 그동안 예술인분들이 어떤 멘탈리티라고 할까요? 어떤 긍정의 멘탈리티를 많이 접했는데 네네. 또 다른 형태의 네. 긍정이신 것 같아요. 네. 본인의 삶, 내 자신감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확신일 수도 그렇죠.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그거를 어떻게 극복이라기보다는 어떤 생각으로 돌려놨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잘해야만 한다는 생각에선 이제는 지금은 이제 연극을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일을 꾸준하게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 중요한 지점이죠. 네. 그렇죠. 저도 그 예술 활동, 문화 활동이 좀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쉽지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것이 연극인으로서 김종필, 네. 또 자연인으로서의 김종필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 가치. 네. 소신. 네. 차고 나가야 될 그 힘이 되는 게 제 개인적인 소신이라고 생각해서 중요한 가치는 소신이 아닐까 저한테 지금의 저한테 어떤 네. 기준이란 의미로도 봐도 될까요? 기준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근데 저는 소신이란 이 제가 가진 그 자그맣고 정직해야만 하고 성실해야 하는 이 소신이 중요한 가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든 생각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나로서 이 지역에서 살아가기 위해선 타협을 해야 되는 점도 많이 네. 생길 것 같아요. 네. 그 지역에서 예술 활동을 해 나간다는 것, 연극 활동을 해 나간다는 것, 소신을 지켜 나간다는 것, 이 중첩되는 여기서의 어려움 그런 건 없으셨나요? 어려움은 계속 있고 예상을 하더라도 예상에서 벗어나는 어려움도 오지만 그 소신이 단단한데 누가 막겠습니까? 막히겠습니까 그게? 수압이 좋다고 이야기라. 아까 얘기하신 그 돈키호테 연극의 한 편에 어떤 캐릭터와 네. 마주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지금. 그렇게 닮고 싶어요. 그럼 혹시 그렇게 소신을 지키면서 네. 지역에서 예술인으로서 활동하시면서 가장 예술인에게 필요한 지원이라든지 도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필요한 건 응원, 호응. 네, 연극인 그런 관객들의 응원과 호응이 계속 꾸준하게 작품 활동을 또 다른 또 작품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원동력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또 관객을 만나고 싶네요. 네. 진짜 관객도 만나고 동료들도 이렇게 만나서 내 지역 얘기도 하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네. 우리끼리 만든 으쌰으쌰가 관객들과 만났을 때 더 큰 으쌰으쌰 시너지 형성이 되는 거죠. 연극의 매력인 것 같아요. 이제. 네. 처음 얘기하신 사람, 연극, 지역 세 개가 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네. 폭 담겨있는 얘기를 계속 해주시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제 사람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았다면 김종필님에게 지역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쪽 카메라 보시고 네. 김종필님에게 경남이란 어떤 의미가 있으신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카메라를 보고 약간 부담스러운데 제가 17년도 때 신인연기상을 수상하고 나서 그 인터뷰에서 경남에서 연극을 하는 게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경남은 조금 막 뜯은 비누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진한 사람 냄새, 정말 그 깨끗한 비누 같은 사람 냄새가 나는 지역.
예, 제가 오랫동안 있고 싶은 곳, 그게 경남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아 부끄럽네. 땀 나네. 일단 너무 잘하시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은 같은 비누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네네.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는 지역 예술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죠. 오늘 이 자리에 저희 예술포차가 이어가는 게 수많은 경남 예술인들 초대해서 네네.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를 듣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 꼭 초대하고 싶은 나의 동료, 소중한 연극을 함께하는 동료를 추천해 주시고 싶으시다면 네. 어떤 분이 있을까요? 두 명이 있는데, 저랑 나이가 같은 친구예요. 나이가 똑같고, 그 다음에 같이 이제 연극을 같은 연도에 연극을 시작했는데, 저는 사천에서 했고, 그 친구는 거제에서 했어요. 한재호라는 연극 배우인데, 이번에 경남 도립극단이 창단되어가지고 창단 공연 토지를 했었는데, 거기에 길상이 역을 맡은 그 한재호 배우를 소개시켜 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제가 정말 좀 존경하는 누나인데 저보다 선배님이죠. 고등학교 때 만난 누나인데 그 정으뜸이라는 또 연극 배우예요. 그 이제 김해랑 저희 사천이랑 창원이랑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또 배우인데 또 이 누나가 지금 현재 경남 연극 배우협회 사무국장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이야기도 여기서 하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꼭 오셔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 김준필 배우님이 이제 2020년이 마무리되는데 네네. 올해 어떤 계획을 마무리하고 계신지 그리고 내년엔 또 어떤 연극을 어떻게 관객과 만날 계획을 하고 계신지 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배우도 하고 있지만 이제 극단에 이제 기획 공부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행정 인력 쪽으로 제가 좀 일을 좀 많이 했어요 올해. 그래서 이제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시작되는 전국 청소년 연극제가 올해 밀양에서 경남에서는 최초로 진행되거든요. 그거 지금 제가 하고 그 다음에 경남 도립극단 공연에 제가 또 조연출로 참여를 해서 그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작품을 마무리하면 올해는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고 내년에는 좀 크게 얘기하자면 다양한 청년 예술가들을 조금 모을 수 있는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모여가지고 같은 꿈이라 해야 되나? 같은 꿈을 위해 조금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마련하고 싶은 게 내년 계획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예술포차에 오셔서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주변 지금 만나지 못하고 있는 동료분들에게도 좋고 네. 가족분들이나 네. 지인분들한테 하셔도 네. 좋은데 이 카메라 보시고 영상 메시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많이 보셨죠? 아니면 뭐 홍보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홍보하셔도 좋고요. 네. 홍보도 해야 되고 홍보하러 나온 건 아니지만 무튼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그랬지만 그래도 함께라서 조금 이겨낸 것 같습니다. 다들 존재해 주셔서 좀 고맙고 함께 계속 정진합시다. 너무 멋진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도 지역 예술인들의 수많은 하루로 술잔을 채웠던 예술포차였습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예술인들을 모시고 또 이야기와 웃음으로 술잔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술포차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